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하루의 소음이 멀어지고 몸이 조금씩 무거워지는 이 시간.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강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닿기 위한 조용한 초대입니다. 조 디스펜자, 신경과학자이자 명상연구자, 그리고 당신이 플라시보다의 저자입니다. 그는 수만 명의 뇌파 데이터를 분석하고 불치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회복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단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은 생각만으로 자신의 몸과 삶을 바꿀 수 있는가? 오늘 밤 우리는 그 질문의 핵심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아직 당신이 아닙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나인데 무슨 뜻인가? 하지만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나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과거의 기억과 반복된 감정이 굳어진 하나의 패턴일 뿐이라고. 진짜 당신은 그 패턴 너머에 있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아직 살아보지 않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가져갈 핵심 한 줄이 있습니다. 성격은 운명이 아니라 반복된 감정의 습관이다. 우리는 흔히 성격을 타고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소심해. 나는 원래 불안이 많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지만 디스펜자의 연구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격이란 특정 감정을 오랜 시간 반복해서 경험한 결과 뇌와 몸이 그 감정을 기본값으로 설정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성격은 굳어진 감정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적,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적. 그런데 결심은 했지만 며칠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와 있었던 경험. 그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디스펜자는 그 이유를 과학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뇌는 익숙한 감정 상태를 안전으로 인식합니다. 불안하더라도 그 불안이 오래된 것이라면 뇌는 그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감정은 오히려 낯설고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변화가 어려운 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생존 본능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밤 이 시간이 끝날 때 당신은 두 가지를 손에 쥐게 됩니다. 첫째, 왜 지금까지 변화가 어려웠는지에 대한 과학적 이유.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둘째, 오늘 밤 잠들기 직전 단 1분 만에 쓸 수 있는 열쇠 하나.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뇌가 새로운 패턴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아주 작은 문, 그 문을 여는 법을 함께 배웁니다. 잠재의식이 가장 열려있는 이 시간이 바로 그 열쇠를 쓰기에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자, 이제 함께 들어갑니다. 눈을 감으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어깨에 힘을 내려놓고 턱을 살짝 풀어줍니다. 잠들기 직전의 이 상태, 뇌과학에서는 세타파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흐려지는 시간. 이 순간, 잠재의식은 평소보다 훨씬 더 깊이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은 이 고요한 문을 통해 당신의 가장 깊은 곳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양자 물리학의 언어로 관찰되기 전의 입자는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으로 존재한다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굳게 믿고 있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정의 너머에 아직 관찰되지 않은 수많은 당신이 가능성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밤은 그 가능성의 장안으로 조용히 발을 내딛는 첫 번째 밤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곧 당신이 된다. 조 디스펜자. 성격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personality입니다. 그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라틴어 페르소나에 닿습니다.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라고 부르는 것이 어쩌면 오랜 시간 반복해서 쓰고 다닌 가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수천 번의 반복을 통해 굳어진 패턴입니다. 신경과학자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떠올리는 생각의 약 95%는 어제 했던 생각과 동일하다고. 눈을 뜨는 순간 뇌는 어제와 같은 회로의 전원을 켭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첫 번째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 생각, 어제도 했던 것 아닌가요?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그 경로를 가장 효율적인 길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생각은 같은 감정을 불러옵니다. 같은 감정은 같은 선택을 하게 만들고 같은 선택은 같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같은 행동은 같은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디스펜자는 이 루프를 자기 강화 회로라고 부릅니다. 무서운 것은 이 순환이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불안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고 저녁엔 지쳐 쓰러지는 패턴. 그것이 반복될수록 뇌는 그것을 나다움으로 등록합니다. 디스펜자는 당신이 드는 습관을 깨라. 일부에서 독자에게 하나의 실험을 제안합니다. 하루 동안 자신의 생각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의 것처럼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십시오. 그 생각이 언제 시작됐는지, 어떤 감정을 데려오는지, 얼마나 자주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지를. 이 관찰 행위 자체가 이미 변화의 첫 번째 문을 여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생각에 끌려다니는 사람과 생각을 바라보는 사람은 전혀 다른 현실을 삽니다. 성격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장 자주 선택해온 내면의 상태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뇌는 문자 그대로 같은 심경회로에 불을 켭니다. 그 회로가 두꺼워질수록 그 감정은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가장 많이 연습된 반응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패턴의 바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드는 경계에서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이 된다. 그러나 당신은 그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고.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가장 자주 찾아온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조용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그것이 관찰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 생각을 바라보는 존재다. 분노, 불안, 후회. 우리는 이 감정들을 나쁜 것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조 디스펜자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이 감정들이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뇌가 분비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중독이라면 어떨까요? 마치 약물처럼 몸이 그 감각을 갈망하고 있다면요. 뇌는 감정을 느낄 때마다 펩타이드라는 화학 신호를 혈류로 내보냅니다. 이 펩타이드는 온몸의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에 꼭 맞게 결합합니다. 마치 열쇠와 자물쇠처럼. 문제는 세포가 이 신호에 익숙해질수록 더 많은 수용체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분노를 자주 느낀 몸은 분노의 펩타이드를 더 많이 원하도록 스스로를 재편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아침인데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무거운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감정이 아닙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 겁니다. 세포 수용체가 어젯밤 혹은 몇 년 전부터 익숙해진 그 감정의 화학물질을 새벽부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스펜자는 이것을 몸이 마음보다 먼저 과거를 기억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생각이 감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감정을 소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불편한 감정들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 다칩니다. 과거의 어느 순간에 몸이 배운 신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그 시간대에 묶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후회는 어제에 다치고 만성적인 불안은 수년 전에 다칩니다.
닻을 올리지 않으면 배는 아무리 방향을 바꾸려 해도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닻의 존재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지만 디스펜자의 연구는 이 오해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생각은 뇌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몸은 화학의 언어로 소통합니다. 머리로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동안 세포는 여전히 오래된 감정의 펩타이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두 언어가 동시에 바뀌지 않으면 변화는 표면에서 맴돌 뿐입니다. 생각과 몸의 감정화학이 함께 정렬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플라시보다에는 주목할 만한 임상 사례군이 등장합니다. 수년간 만성 통증을 안고 살아온 환자들이 디스펜자의 명상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약도, 주사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오직 하나, 익숙한 감정 패턴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그 신호에 반응하지 않는 연습이었습니다. 수일 뒤 다수의 참가자에게서 신체 증상이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뇌전도 데이터는 이들의 뇌 패턴이 실제로 달라졌음을 기록했습니다. 몸의 화학이 바뀌자 오래된 통증의 신호도 잦아들었습니다. 잠드는 이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딱 하나의 질문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지금 이 순간의 신호인가? 아니면 오래전 몸이 학습한 과거의 잔향인가?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질문이 의식 안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오래된 닷줄이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조 디스펜자, 당신이 플라시보다. 신경과학에는 오래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함께 발화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 어떤 생각을 처음 떠올릴 때 뇌 안의 두 신경세포가 처음으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 연결은 처음엔 아주 가늘고 희미합니다. 그런데 같은 생각을 다시 또다시 반복할수록 그 연결은 굵어지고 단단해지고 마침내 뇌의 물리적 구조 안에 새겨집니다. 뇌는 의지를 묻지 않습니다. 증거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반복만을 요구합니다.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이 같은 음계를 수백 번 연습할 때 손가락이 아니라 뇌가 먼저 바뀝니다. 운동 피질 안에 그 음계만을 위한 새로운 회로가 생겨납니다. 새로운 자아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생각을 충분히 반복하면 그것은 더 이상 생각이 아니라 뇌의 구조가 됩니다. 명상은 뇌를 세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바꿉니다. 첫째,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전두엽은 충동을 억제하고 새로운 선택을 설계하는 곳입니다. 명상 중에 이 영역이 켜질 때 우리는 과거의 자동 반응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편도체의 반응이 줄어듭니다.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고 두려움을 생성하는 뇌의 경보장치입니다. 명상이 깊어질수록 이 경보는 조용해집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지금 이 목소리를 듣는 잠재의식은 그 고요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기본 모드 네트워크, 즉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뇌가 기본적으로 활성화하는 회로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평소에 과거를 반추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데 쓰입니다. 그런데 명상을 꾸준히 반복한 사람들에게서는 이 네트워크의 연결 패턴 자체가 달라집니다. 뇌가 쉬는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쉬는 방식이 바뀌면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값이 바뀝니다. 디스펜자의 팀은 전 세계 집중 워크숍에서 2만 건 이상의 뇌 스캔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가자들은 단 4일에서 7일 사이에 뇌파의 패턴이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달라졌습니다. 더 나아가 혈액과 소변 샘플에서 후성 유전학적 변화, 즉 유전자의 발현 방식 자체가 바뀐 흔적이 포착되었습니다. 유전자는 고정된 설계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감정 상태를 반복하느냐에 따라 유전자는 다르게 읽힙니다. 뇌가 바뀌면 몸의 가장 깊은 언어도 함께 바뀌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심은 하루에도 수십 번 흔들립니다.
뇌가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반복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같은 방향으로 조금 더 발화하는 것. 그 누적이 어느 순간 뇌의 구조를 바꾸고 구조가 바뀐 뇌는 다른 생각을 기본값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자아는 먼 미래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반복 안에서 이미 조각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반복하는 것의 산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오해합니다. 원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 디스펜자가 수천 명의 참가자를 관찰하며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변화는 이미지가 아니라 감정에서 시작된다는 것. 몸이 그 현실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내 삶의 습관을 깨라 3부에서 디스펜자는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명상을 안내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자신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단순한 글쓰기가 아닙니다. 그 편지를 쓰는 동안 심박변이도, 즉 HRV 수치가 실제로 상승했습니다. 몸이 미래를 현재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원리, 그것이 여기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감사, 기쁨, 사랑, 경외감. 이 감정들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디스펜자의 연구에 따르면 이 고양된 감정들은 심장의 전자기장을 수미터 밖까지 확장시킵니다. 뇌파는 베타에서 알파로 내려앉고 심장과 뇌의 리듬이 동기화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단순히 이완된 것이 아닙니다. 몸 전체가 새로운 신호를 바깥으로 방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가능성이 파동의 형태로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분석적 마음이 조용해지는 순간 우리는 그 무한한 장에 접속한다고. 평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를 반추하거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 소음이 멈출 때 비로소 아직 물질화되지 않은 가능성들이 우리 앞에 열립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요함이 그 접속의 문입니다. 원하는 현실을 기다리는 사람과 이미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몸에서 다른 신호를 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결핍의 감정을 방출합니다. 반면 이미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충만함의 감정을 지금 선택합니다. 디스펜자는 이것을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결과를 바라보며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감정의 원인이 되는 것, 감정의 순서를 바꾸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억지로 기쁜 척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연기된 감정은 몸이 압니다. 심장은 속지 않습니다. 진짜 고양된 감정은 바깥 조건이 아니라 내면에 집중해서 솟아납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지금 이 순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감각, 그것은 훈련으로 깊어집니다. 오늘 밤 당신의 가슴 안에 그 씨앗이 있습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으로 미래를 충분히 리허설하고 감정으로 그 경험을 몸에 새겼다면 그 현실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감정이 먼저입니다. 현실은 그 뒤를 따릅니다.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변화는 결심의 크기가 아니라 자동 반응을 알아채는 그 찰나의 폭에서 시작된다고. 짜증이 올라오는 순간,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순간, 그 감정들은 사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어제와 그제 수천 번 반복된 과거에서 오는 신호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도 그 깊은 곳에 닿고 있습니다. Breaking the Habit 추천 파트에서 디스펜자는 독자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매일 훈련하라고 권합니다. 나는 지금 과거의 패턴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경험하는 나에서 그 감정을 바라보는 관찰자로 시점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관찰자가 된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 감정의 자동 실행 프로그램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 미세한 간격이 새로운 선택의 공간입니다. 몸을 일으키기 전
단 5분을 자신에게 주십시오. 눈은 아직 감겨 있어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조용히 묻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겠는가? 이것은 목표 설정이 아닙니다. 뇌가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전환되는 그 경계 지점에서 잠재의식의 문이 가장 넓게 열려 있습니다. 디스펜자의 프로토콜은 바로 이 순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 하루의 첫 감정 색깔을 당신이 직접 고르는 것입니다. 선언문은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한 사람이다. 뇌는 언어의 시제를 실제 현실로 처리합니다. 현재형 문장을 소리내어 읽을 때 신경망은 그 상태를 이미 경험한 기억처럼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단 3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억지로 믿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복이 쌓이면 몸이 먼저 그 문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끝날 때 딱 한 가지만 기록합니다. 오늘 가장 자주 느낀 감정 하나,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감정은 지금 현재의 신호인가, 아니면 과거의 잔향인가? 디스펜자는 이 질문이 단순한 일기 쓰기와 다르다고 말합니다. 감정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출처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감정에는 반드시 반복되는 생각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를 보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것으로부터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거대한 변화는 거대한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짜증이 올라오는 그 0.5초에 잠깐이라고 말하는 것. 눈을 뜨기 전 3번의 깊은 호흡으로 오늘의 날을 고르는 것. 거울 앞에서 낮은 목소리로 현재형 문장을 읽는 것. 이 작은 멈춤들이 하루하루 쌓여 신경망에 새 회로를 새깁니다. 디스펜자는 말했습니다. 산발적인 노력은 아무것도 다시 쓰지 못한다. 매일의 실천망이 변화를 만든다. 오늘 밤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잠들기 전 오늘 반복된 감정 하나를 노트에 적고 그것이 지금의 나인지 과거의 나인지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오늘 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성격이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수천 번 반복된 생각과 감정이 굳어진 습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느끼는 그 익숙한 무게감, 그것은 어제의 당신이 오늘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정 중독의 함정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불안, 후회, 분노, 이 감정들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몸 안에서 화학적으로 작동하는 중독 물질과 같다는 것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감정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감정의 바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림 자체가 변화의 첫 번째 문입니다. 뇌는 다시 쓰입니다.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생각을 반복할 때마다 뇌 안의 신경회로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재배선됩니다. 오래된 회로는 약해지고 새로운 연결이 강해집니다. 조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과거의 감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한 우리는 과거를 반복할 뿐이라고. 오늘 밤 당신의 뇌는 잠드는 순간에도 그 재배선을 이어갑니다. 미래의 감정을 지금 몸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오늘 강연의 가장 깊은 핵심이었습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가슴 깊이 감사를 느낄 때 뇌는 그것을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그 감정의 신호가 몸 전체로 퍼질 때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가 새로운 현실을 향해 조율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당신에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원하는 미래가 이미 이루어진 장면을 떠올리세요. 그 장면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안도감입니까? 기쁨입니까? 아니면 조용한 충만함입니까? 그 감정을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30초간 느껴보세요. 분석하지 말고 그냥 느끼세요. 잠재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듣고 있습니다. 잠드는 순간 의식의 문이 열립니다.
뇌파가 알파 상태로 내려가는 그 경계에서 잠재의식은 가장 깊이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이 잠들기 직전에 품은 감정은 그 어떤 시간보다 강하게 잠재의식에 새겨집니다. 오늘 밤 당신이 감사의 감정을 가슴에 품고 잠든다면 당신의 뇌는 수면 내내 그 신호를 처리하고 강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잠자는 시간을 변화의 시간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강연이 오늘 밤 당신의 잠재의식에 닿았다면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쩌면 아주 작은 차이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벼운 숨, 조금 더 열린 시선. 그러나 그 작은 차이가 쌓일 때 성격이 바뀌고 현실이 바뀝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깨어나는 여정을 이어가세요. 오늘 밤도 당신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